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24일 도쿄에서 가족회, 구출회, 납치의원연맹 등의 주최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대집회에는 납치 피해자 가족 외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도 참석해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시바 총리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 2월에 납치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님 되시는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배웠던 것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아키히로 씨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제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동안 따님이신 아리모토 케이코 씨와의 재회가 실현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가족회와 구출회 여러분으로부터 앞으로의 운동 방침을 직접 받아 아직도 혈육과 재회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분들의 고통과 절박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한시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의 외침은 저 자신의 결의이며 일본 국민 전체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이 납치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납치의원 연맹 초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께서 북조선 측의 요코타 메구미 씨가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니다. 메구미는 살아있다. 나는 믿지 않는다고 외치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광경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저희의 이 납치 문제를 다루는 원점이라는 것에는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일본과 미국의 순회 회담에서 가족 여러분께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을 때의 사진을 보여주며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교리를 전했으며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리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도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의 성과이며 향후 있을 수 있는 미국과 북조선 간의 협상에서 납치 문제가 미국 측에서 제기된다는 것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에 걸쳐 가족회와 구출회 그리고 초당파의 의원연맹 여러분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연방의회 의원과 정부 고위 인사 그리고 전문가들과 면담을 가지고 납치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해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납치 문제에 대한 리해를 확대하기 위한 미국 측의 협력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 역시 총리 관저에서 미국을 방문하셨던 여러분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 방미의 성과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여러 나라의 대통령이자 총리께서 총리 관저에 오셔서 때로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매일 같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납치 문제의 제기와 확인, 인식의 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파라과이라는 남미 국가가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그 나라의 산티아고 페나 대통령께서 아직 젊은 대통령이십니다만 외상을 비롯한 수행원과 함께 오셨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 모두 가슴에 납치 피해자 구출 운동의 상징인 파란 리본 휘장을 달고 계신 것에 많이 놀랐으며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파라과이는 항상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며 항상 일본과 함께라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납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 이 납치 문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도이칠란드어로,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모두가 분담해서 외국을 돌면서 이 문제를 호소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활동을 해볼까 하고 납치 의원연맹의 후루야 회장을 비롯한 의원연맹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린다고 해도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리해, 공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G7 순회회담을 비롯한 모든 국제회의에서 이것은 국가의 주권 침해 문제일 뿐만이 아니며 단순한 유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과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가운데 저희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한층 더 협력과 리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유효한 수단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의 오랜 세월에 걸친 상호 불신, 이를 극복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 서로 결실이 있는 새로운 관계를 향해 전진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려고 해도
일족안에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실현은 어려워집니다. 지도자끼리 전략적으로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행동도 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도자 간에 진솔하게 대화하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북조선에 대해 그동안 해온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일본 국민의 일치 단결된 강한 생각들을 보여주는 것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북조선을 움직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침해입니다. 국가 주권이라는 것은 영토와 국민과 통치기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토를 침해받는 것, 그리고 국민이 국가에 의해 납치당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 역시도 주권 침해와 다른 바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 주권의 침해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북조선이라는 체제, 그에 대해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나아간다는 것, 가족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일본의 국가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중앙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을 접하며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특히 온 나라가 총동원되어 모내기를 신속히 끝내자는 선전과 선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모를 심는 주민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저 역시 북조선에서 살던 시절 학교나 직장, 동네에서 진행되던 노력동원에 참여하여 논바닥을 맨발로 누비며 손으로 모를 심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제가 일본에 와서 체험한 농업용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북조선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조선에서는 봄철 모내기 철이 되면 사회의 모든 계층이 총동원됩니다. 학생은 물론이고 가정주부, 군인,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논으로 향하는 그 시기는 동시에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고난의 계절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때문인지 일본에 온 이후에도 저는 자연스럽게 농촌과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도심을 벗어나 논밭을 지날 때마다 농기계가 농사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모내기 철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한 농사 일정은 뉴스의 주요 소재가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휴식일에 저는 도쿄 근교의 벼농사 지역에 가곤 합니다. 그곳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북조선에서의 분주한 모내기 장면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본의 논밭은
다양한 크기로 되어 있지만 넓은 논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고작 2~3명 정도입니다. 그중 한 명은 모내기 기계를 조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기계의 디자인과 성능은 북조선에서 사용하던 농기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벼농사 농가의 지인 덕분에 일본의 모내기 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련된 외관의 이 기계는 단순히 모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의 심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 조작 기능이 있어 사람이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일정한 간격과 깊이로 모를 심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새벽부터 모판을 준비하고 수작업으로 모를 뜨며 무거운 모판을 들고 논두렁을 오가는 데만도 엄청난 노동력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모판부터 기계에 맞추어 규격화되어 있고 모판 운반도 작은 화물차로 간단히 해결합니다. 각 농가마다 소형 화물차가 있어 그 위에 모판을 실어 논밭까지 운반한 뒤 기계에 공급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모내기 전체 과정을 2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 대의 모내기 기계를 사용하여 하루에 약 1만 평의 논밭에 벼를 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 그 정도의 논에 모를 심으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에 걸쳐 작업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떠올리면 일본의 농업 기술은 말 그대로 혁신이라 부를 만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초록빛으로 물드는 일본의 논을 바라보며 북조선과 일본의 모내기 풍경이 비슷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실감하였고, 이런 환경이라면 저 역시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신 모내기 기계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직진 키프 기능이라는 자동 조향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해두면 운전대를 손대지 않아도 기계가 정확히 직선을 유지하며 움직입니다. 여기에 벼모를 심는 간격, 깊이, 비료의 량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설정해두면 기계가 논의 토양 상태나 온도, 습도를 스스로 측정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모내기를 수행합니다. 때문에 초심자도 숙련자처럼 작업할 수 있고, 또한 장시간 작업을 해도 피곤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모내는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제조회사는 글로벌 기업인 구보타를 비롯한 많은 제조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이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언젠가 북조선의 농촌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일본의 현대적인 농기계와 농업 기술이 도입되어 식량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북조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사일이 고된 노동이 아닌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농업용 기계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날에 있었던 한국의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계통의 대대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으로 되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선거 기관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항상 이제 이재명 씨가 제거의 지지를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른바 예상대로 되었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 특징이라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이 한국의 국민들, 유권자들의 좀 관심사를 좀 볼 때 이제 이재명 씨가 더 강한 대통령 될 때는 독재적인 그런 독재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곡선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경계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선거에 득표율을 너무 높은 득표율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재명 씨가 얻었던 표라고 좀 생각하면은 과반수 50%는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좀 후보자, 국민의힘의 후보자는 좀 김문수 씨의 얻었던 득표율을 41% 넘었다라는, 그것도 보통 예상하지 않은 정도의 높은 득표율을 좀 김문수 씨가 얻었던 것은 역시 그것은 이재명 씨에 대한 좀 경외심이 더 너무 있고, 그다음에 분열된 정치란 말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보수와 욕심나 보수와 좌파 그런 분열이 심하다는 것은 다시 재확인했었던 결과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씨도 그런 것 너무 의식으로 해서 이런 분열된 정치를 끝나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의식해가지고 이번에도 6월 4일 날에 대통령 취임하다가 했었던 연설에서 대화와 있는 양보, 그리고 좀 타협, 대화 있는 양보와 타협의 존재라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축구한다. 분열의 존재가 아니고 이런 양보와 타협의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필요한다면 박정희의
전책도 필요 쓸 때도 있고 김대중 전책도 쓸 수도 있겠더라고. 그것은 너무 좀 중요한 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역시 양보가 좀 다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의 좀 존재 이 분도를 좀 생각할 때 쉽지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씨의 존재를 하면 일본 쪽에서 볼 때 역시 지금은 너무 실용적인 태도, 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너무 반영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런 자세가 어느 정도가 유지할 수 있는가. 다시 역사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러한 관계가 너무 어려워질 가능성, 악화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일본 쪽에서는 이런 경외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22일 날에 우리는 이러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좀 맞이해요. 그 다음에 8월 15일 날에는 역시 한국으로 말하면 관복의 80주년을 좀 맞이하는 올해 그런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어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일본, 한국 사이에 있는 역사 문제에 관심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일본 쪽에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게 좀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옛날에 한국이 완전히 다르고 자신감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대등감, 요사이 한국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러한 관계를 완전히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에 약하고 작은 좀 시기에는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대등한 관계 하에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은 많이 되고 많이 그런 소리가 되고 이재명 정권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러한 관계가 좀 나빠질 관계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앞으로 2달 정도 6월 말, 그 다음에 8월 중순까지 너무 좀 그런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